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공적인 삶,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듯 그 근본에는 바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짜릿한 끌림이나 순간의 열정적인 감정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삶의 방식이자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때로는 나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인내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친절입니다. 함께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그 사람이 우리 곁에서 온전한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사랑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이룹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사랑의 정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철저한 자기중심성,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 그리고 근거 없는 우월감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아라는 가면 뒤에 숨어 누군가 자신의 본 모습을 보려 하면 극심한 방어 기제를 드러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묘한 조종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듯 나르시시즘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파괴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론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 친절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함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맑은 날에만 잠시 함께하는 친구와 같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들이 쓰고 있던 가면에는 여지없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핵심 가치들을 그들은 결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부재할 때 특히 나르시시스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단계에 걸쳐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며 두 번째 단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시면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매우 강력한 자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관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있는 사람은 항상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해야만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배우처럼 말이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가차없이 비난의 무대 위로 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습관적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당신과 관계가 좋을 때조차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성숙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를 하소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원한 희생자로 남으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다양성은 성장의 기회이자 세상을 더 넓게 배우는 창문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다름은 곧 틀림이며 자신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내 방식에 그냥 맞춰라고 그들은 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분노는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쉽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격분하며 그들 주변에는 항상 불안과 짜증이라는 차가운 기류가 흐릅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늘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어떨까요? 그들은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며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나아져야겠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며 오히려 상대를 공격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굴복과 예속을 의미하기에 그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항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를 이기려는 개임을 합니다. 수동 공격적인 행동, 즉 비협조, 회피, 침묵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도 그들의 주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완전한 부재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의 부재가 낳는 첫 번째 단계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부재는 훨씬 더 위험한 문을 열어젖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악의 발현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은 타인을 파괴하고 짓밟은 행위에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을 넘어 다른 존재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파괴하려는 매우 위험한 심리 상태입니다. 역사 속 거대한 비극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사랑이 없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파괴의 의지였습니다. 노예 제도는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소유물로 취급하려는 잔혹한 의도였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대 기업의 탐욕, 마약과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갱단.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부재가 악이라는 파괴적인 형태로 발전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파괴성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로도 스며듭니다. 가정폭력,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와 같은 끔찍한 범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들은 단순히 사랑이 없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파괴하고 모욕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고통 앞에서 냉담하며 자신의 끔찍한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증오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함께 미워하도록 강요하며 증오의 대물림을 만들어냅니다. 만성적인 무책임으로 가족 전체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내 알바 아니야라며 철저히 외면합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와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너라는 영원한 대립 구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함께 삶을 나누는 동반자가 아니라 이용하거나 이겨야 할 경쟁 상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부재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패턴이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파괴적이고 악의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격할 때 당신은 역겨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역겨움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삶을 사랑이 없는 파괴적인 관계 속에서 소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나를 정의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를 바쳐 투자해야 할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보답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과감히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랑을 키워나가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결국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